장애인 형제의 비극적인 좀 사건인데 백 변호사님 일단 네. 좀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 11월 22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첫째 형은 20살의 지적장애 3급입니다. 지적장애 3급. 네, 그러니까 대략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동생은 자폐성 장애 1급입니다. 1살 어려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셋이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었군요. 네네, 셋이 사는데 이제 이 첫째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장애 3급이었던 형이 엄마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10살만 돼도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다 정도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자폐성 장애 1급인 19살 동생을 이제 흉기로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동생은 사망을 하고 이 첫째 형은 살아서 결국 살인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예, 저희가 뭐 차분히 뭐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엄마가 시장인가요? 거기 갔다 와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럼 그 두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렇습니다. 이 형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듣기 전에는 엄마도 처음에 이 범행 현장에서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형제가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둘이 연년생인데요. 예. 학교도 이제 같이 다니고 등하교 같이 하면서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에 와 보니까 형이 동생을 살해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본인 형도 중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바로 좀 사건의 실체가 좀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엄마가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있는 형을 발견해서 병원에 옮기고 예. 동생을 봤을 때는 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경찰이라는 이쪽에서는 두 형제가 아마 그 다투다가 싸워서.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예. 다툰 걸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백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지능은 10살밖에 안 되는 형의 입장. 형이 지능 지수가 아마 10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적장애 3급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자폐성 장애 1급이라고 하거든요. 자폐성 장애요. 예,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자기들 두 형제를 기르면서 뭐 시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훌륭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자신들을 기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10살 지능이지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둘만 없어지면 우리 엄마는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예. 한 게 이제 동생을 먼저 이제 본인이 살해했는데 예.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생이 뭐 19살, 2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큰 싸움이 됐을 거예요, 아마. 본의가 이게 이제 반항하고 덤비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현장이 좀 여러 번 그 흉기에 동생이 찔렸고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이 그때는 큰 살인사건으로 인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지만은 19살, 20살이기 때문에 이미 최외형은 성인 그럼요. 정도 최고가 그럼 됐을 거란 성인이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형이 일단이 동생 그랬는데 일단 학교 관계자들은 등하교 때 둘이 같이 할 정도로 사이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이 이제 정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황 교수님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남편이 사망을 하고 혼자 이제 두 아들을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키워나간다는 게 보통 아무리 그 모정이나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도 그거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굳이 이 어머니가 내색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더라도 예, 예. 알게 모르게 힘들었다는 그런 이제 몸도 마음도 힘든 그런 기운이 아마 분명히 아들들에게 비춰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형은 동생이 또 안 됐다라는 뭐 진짜 그 정신 수준이 비록 10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형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동생에 대한 연민의 어떤 마음도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밉기도 했다가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쌓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머니가 뭐 꾸짖고 나간 사이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쌓여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폭발하면서 예. 이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장애 3급이라고 하면 그나마 좀 양호하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한 10살 수준의 예. 지능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네.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의 이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 이게 지금 뭐 살인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이 형의 입장으로 돌아갔을 때 10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아까 황윤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장애가 심한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어머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이 재판부에서도 나중에 이 어머니에 대해서 훌륭한 어머니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 10살짜리 형의 눈으로 바라본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둘 때문에 너무 매일매일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둘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보살펴야 되고 생계도 그렇죠. 유지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일도 하면서 이 장애가 있는 두 명을 보살피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를 이 형이 계속 관찰을 나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둘이 다 사라지는 거다. 우리 둘이 다 사라지려면 자기가 먼저 자살하면 동생이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내가 자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죠. 이게요, 실제로 본인도 동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 시도를 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과정에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발견이 돼서 살은 거예요. 만약에 이 형이 자살 시도조차 안 했었으면 이거는 단순 살인사건에 그냥 갔을 거예요. 살인사건으로. 근데 이거 본인도 자살 시도를 했고 거의 위험한 지경에서 가까스로 살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우리 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의 고통을 보고 우리 둘이 없어지면 엄마가 편할 것이다. 어린 소견에 예, 예, 그렇게 예. 생각했다고 인정을 법에서 해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형이 지금 지적장애 3급이지만 또 자폐성장애 2급입니다. 동생이 자폐성장애 1급이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게 자폐성장애 2급부터는 1대1 감독자가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2급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잘 때 항상 누군가 1대1로 옆에서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이 둘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1급, 일급이었어요. 1급이었고 예. 형은 또 2급이었고 네. 그럼 두 사람 다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다. 두 사람 다 각각 1대1로 감독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백 변호사 재판부가 1심보다 감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후의 사정들을 다 생각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이제 감형이 됩니다. 근데 살인죄가 예. 최저형이 징역 5년이에요. 아, 최저.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가장 낮은 형에서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게 정당방위 유사한 상황, 싸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동생을 죽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권고형으로 제일 하한이 5년입니다. 참작할 게 너무너무 많아도 징역 5년 이하로는 안 내려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보니까 엄마 어떻게 분명히 그릇된 효심이지만 예. 힘들어 보이는 엄마를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홍수빈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세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어머니도 아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실 이거는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에서 5년의 권고형을 깨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판사의 재량으로 감형을 하는 걸 장량 검경이라고 하는데 예. 최저형의 절반까지는 판사 재량으로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형으로 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2년 6개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이건 살인이라고 보기도 힘든 살인 사건들, 미필적 고의 살인 사건들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예. 이런 사건에서 3년 6개월 선고가 난 거는 이례적인데 재판부도 이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이 아들을 끝까지 감옥에 계속 가다 놓고 벌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예. 그 두 가지를 판단해서 최저형을 선고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심신미약도 분명히 인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아마 적극적으로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내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를 위해서 둘이 없어지고자 했던 어떤 범행 동기를 참작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6월을 준 것 같은데
저는 그 법원에서 판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사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예. 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국가적인 책무, 이거를 좀 강조하신 걸로 보여요, 판사님이. 사실 이거 일반 가정에서 그냥 너희끼리 있는 일이라고 그 지나가서는 안 되죠. 이제는 예. 우리 감당하기 힘들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소외된 그 이웃들을 돌볼 의무가 분명히 우리 사회와 국가한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 판결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3년 6월 판결은 굉장히 만족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뭐 법원에서 주는 판결 전부 별로 마뜩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만큼은 굉장히 와서 닿고 감동스러운 판결로, 저만 그럴까요? 아니, 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판결이라고 예, 보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족 속으로 들어가서 이 가족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도 이해를 하고 예, 예. 이 어머니와 이 첫째 형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마음도 생각을 하고 예. 이런 가족을 사회에서 제대로 케어를 했다면 이런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 저도 이거 3년, 이런 사건 3년 6개월하고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판사분들께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따져서 기계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그 기계적인 판단을 좀 넘어서서 사람 냄새 나는 판결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절대로 살인 사건을 정당화하거나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이번 예. 판결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 교수님, 김미연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네.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이제 둘을 건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거로 좀 지원이라든가 도움이 그 전에 조금 있어야 될 필요는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이제 안타까운 이제 결론이 나고야 말았지만 예. 사실 이게 자폐 증상이 있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봐줘야 되고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요. 누군가 집에 돈을 벌지 않으면은 이 세 식구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만 주변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법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네.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가정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들을 빨리 다 찾아내서 이들이 어떤 복지의 그늘에 머물지 않도록 빨리 좀 조처를 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살인죄,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심신미약.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예, 그거는 나중에 뭐 장량 감경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형제간끼리 어떤 그 살해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아들이 그 존속을 살해하면 존속 살해로 가중 처벌되지만 예. 뭐 그 형제끼리는 무슨 가중 사유는 없거든요. 일반 그냥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 부분을 이번에는 재판부가 충분히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